충청도 금산 어느 작은 마을이었답니다. 산과 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 감사가 부임해 왔답니다. 황감사라 하는 이 사람, 얼굴은 기름이 번들거리고 눈은 음흉하게 빛났지요. 그의 입에서는 늘 술 냄새가 풍겼고 손톱은 매서운 독수리 발톱처럼 날카로웠답니다. 황감사가 타고 온 가마는 붉은 비단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 주위로는 수십 명의 관노들이 땀을 흘리며 따라왔지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큰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새 감사를 맞이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서려 있었답니다. 저기 온다네. 새 감사님이. 듣자 하니 탐욕이 심하다던데 우리 마을은 어찌 될는지. 작은 소곤거림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지만 황감사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빛나자 모두 입을 다물었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 예쁜 계집들이 많다던데 어서 데려오너라. 황감사는 첫날부터 기생들을 불러들였답니다. 밤마다 관아에서는 흥청망청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여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황감사의 취한 목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답니다. 어허, 좋구나. 내 평생 이런 즐거움을 찾아 헤맸노라. 밤이 깊어질수록 황감사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기생들의 비명소리도 때때로 들려왔지요. 관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귀를 막고 서둘러 지나갔답니다. 황감사는 낮에도 기생들을 곁에 두고 술을 마셨지요. 백성들의 민원은 뒷전으로 미뤄졌고 세금은 더욱 무거워졌답니다. 관리들은 황감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욱 가혹하게 백성들을 다루었지요. 이번 달 세금이 또 올랐다네. 어찌 살아갈꼬. 조용히 하시게. 감사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라. 고을 백성들은 새 감사의 행실에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세금은 더 무거워졌고 관리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지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답니다. 아이고, 이 어찌된 일이오? 전 감사님은 그래도 백성들 살피는데 힘썼는데. 조용히 하시오. 감사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라오. 백성들의 한숨이 깊어갈 때였지요. 황감사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과부 하나가 정절로 유명하다는 이야기였지요. 남편을 잃고도 20년을 홀로 지내며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이라 남편 잃고도 20년을 홀로 지냈다고? 허참 재미있구나. 황감사의 눈이 번뜩였지요. 정절을 지키는 여인을 유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취미였으니까요. 다른 고을에서도 그는 수많은 과부와 처녀들을 농락했다고 합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여인은 없었지요. 그 여인 얼굴이 어떻더냐? 곁에 있던 관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나이 40을 넘겼으나 아직도 고운 자태를 잃지 않았다 합니다. 특히 눈빛이 맑고 고우며 걸음걸이가 단아하다 하옵니다. 황감사는 혀를 차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절 깨보는 재미가 제일이지. 어서 그 여인을 찾아내라. 하인들이 부산이 움직였답니다. 그들은 곧 월양의 집을 찾아냈지요. 작은 초가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답니다. 담장 너머로는 작은 텃밭이 보였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고추를 따고 있었지요. 저기 있습니다, 감사님. 저 여인이 월양이라 합니다. 황감사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월양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지요. 다음 날 황감사는 정식으로 월양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소문대로
월양은 단아한 미모를 간직한 여인이었지요. 나이 40을 넘겼으나 여전히 맑은 눈빛과 고운 손길을 가진 여인이었답니다. 그녀는 황감사를 보자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감사님,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사옵니까? 월양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황감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부 주제에 꽤나 몸가짐이 곱구나. 내 관사로 오라. 내게 줄 것이 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감사님, 저는 산골에 묻혀 사는 미천한 과부일 뿐입니다. 관사엔 갈 수 없사옵니다. 황감사는 이를 악물었지요. 이런 거절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그는 눈짓 한 번으로 원하는 여인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곧 웃음을 지었답니다. 좋다. 내 다시 찾아오마. 그날부터 황감사는 매일같이 월양의 집을 찾아왔답니다. 때로는 비단을 들고, 때로는 보석을 들고, 때로는 위협을 담은 말로 월양을 유혹했지요. 그러나 월양은 한 번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감사님, 이 몸은 이미 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 세상에 없으나 제 마음만은 그분 곁에 있사옵니다. 황감사는 점점 초조해져 갔지요. 월양의 단호한 거절에 그의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월양에 대해 캐물었지요. 그 여인, 정말 남편이 있었던가? 네, 감사님. 20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들이라? 어디 있느냐? 과거 보러 한양에 갔다 합니다. 곧 돌아온다 하더이다. 황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검은 계획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는 월양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작정이었답니다. 잘 알았다. 물러가거라. 황감사는 창가에 서서 월양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지요. 결국엔 내 것이 될 테지. 모든 여인이 그러했듯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지요.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월양은 창문을 닫으며 20해 전 그날을 떠올렸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날이 생각났지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지. 월양은 작은 술잔에 막걸리를 따라 한 모금 마셨답니다. 쓰디 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어둑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월양의 얼굴은 더욱 고왔답니다. 그녀는 벽장에서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 하나가 고이 접혀 있었지요. 월양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답니다. 비단에는 약초 몇 가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준호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비단을 적셨지요.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비단을 접었답니다. 20해 전 여름 18꽃 다운 나이의 월양은 초당집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삼촌 집에서 지내던 그녀는 삼촌의 장사길에 따라 나섰다가 폭우를 만나 초당에 머물게 되었지요. 삼촌은 인근 주막에 묵고 월양은 혼자 초당에 남았답니다. 초당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지요. 달빛이 스며드는 창문, 향기로운 나무 향이 가득한 방,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월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
월양은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군가 초당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누구신지요? 문을 열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비를 좀 피해도 되겠소? 그가 바로 준호였답니다. 24의 젊은 약장수로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약을 파는 청년이었지요. 젊고 활기찬 눈빛에 월양은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그의 눈은 깊고 맑았으며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옷이 다 젖었네요. 월양은 얼른 수건을 가져와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월양의 가슴을 스쳤지요.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급히 등을 돌렸지요. 고맙소.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준호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월양의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 소리는 깊고 따뜻했으며 월양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준호는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혼자 계셨소? 네, 삼촌이 함께 왔지만 지금은 주막에 계십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길이 월양의 얼굴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요. 월양은 그 시선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답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약초를 찾아다니는 준호의 이야기, 부모를 일찍 여인 월양의 슬픔, 그리고 둘의 꿈에 대해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이야기 속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했지요. 나는 언젠가 내 약방을 열 거요. 약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소. 준호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지요. 월양은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빛나 보였고 그림자가 춤추는 모습이 신비로웠지요. 좋은 꿈이네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월양의 말에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준호의 말에 월양은 볼이 붉어졌지요.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떨려왔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진 듯했고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요. 그런 말씀 저에게는 과분해요. 월양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준호에게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계속 쏟아졌고 바람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지요. 그러나 초당 안은 따뜻했고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월양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월양의 피부는 불꽃처럼 타올랐지요. 이건 잘못된 일일까요? 월양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사랑하오. 내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월양은 그 눈빛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준호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지요. 빗소리에 섞인 그들의 숨소리, 떨리는 손길,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초당을 가득 채웠답니다. 준호의 손길이 월양의 몸을 감쌌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요. 건드려지는 살결마다 불꽃이 튀는 듯했고 월양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답니다. 준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을 때 월양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숨결은 뜨거웠지요. 월양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내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리다. 준호의 속삭임이 월양의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답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사랑은 깊어만 갔지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들은 모든 것을 잊었답니다. 세상의 편견도 미래의 걱정도 그저 그 순간만이 존재했지요. 월양은 준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지요. 준호는 월양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당신을 만난 것은 하늘의 축복이요. 준호의 말에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올랐을 때 준호는 월양에게 약속했지요. 한 달 후면 돌아오리다. 내 약초를 더 캐고 약방을 열 준비를 하고 돌아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리다. 월양은 눈물을 머금고 준호를 배웅했지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와 함께 떠나고 있었지만 몸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답니다. 꼭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준호는 월양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났지요. 월양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월양은 매일 초당으로 나가 길을 바라보았지만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양은 자신의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준호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곧 그것은 기쁨으로 바뀌었답니다. 준호의 아이 그들의 사랑의 결실을 그녀는 소중히 여겼지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월양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를 원망하진 않았지. 다만 그리웠을 뿐이었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월양은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준호의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지요.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분이 돌아올 거라 믿었나이다. 비록 20년이 지났어도. 월양은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답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고 밤은 깊어만 갔지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지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월양은 장터에 나가 겨울을 대비한 물건들을 사려 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지요. 월양은 천천히 장터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약재를 파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흰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지요. 월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그 눈빛, 그녀가 20년간 그리워했던 그 눈빛이었지요. 준호 씨? 월양의 목소리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준호의 손에 들고 있던 약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월양이 정말 당신이요? 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세상은 그들 둘만 남은 듯 했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얼굴을 만졌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그의 손가락이 월양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과 같이 따뜻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굳은 살이 박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답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지요. 월양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입니다. 준호는 얼른 그녀를 부축했지요. 괜찮소? 어서 저기 찻집으로 가세. 준호는 월양의 팔을 잡고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강하고 따뜻했지요. 월양은 그 손길에 의지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준호의 도움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었지요. 둘은 장터 옆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그들은 구석자리에 앉았지요. 월양은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준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꿈만 같소? 당신을 다시 만나다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양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들의 손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그 온기는 서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듯 했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준호는 약초를 찾다가 산사태에 휩쓸려 생사의 갈림길에 섰었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몇 달이 지났고 기억도 일부 잃었다고 했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갑자기 산이 무너졌소. 정신을 차려보니 절에 누워 있었지요. 스님들이 날 구해주었다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회복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소. 그리고 당신을 찾아갔지만 그때 저는 이미 이사를 한 뒤였지요. 월양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녀는 초당을 떠나 다른 마을로 이사했던 것입니다. 준호가 찾아올 무렵 그녀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시집을 갔다고 했소. 그래서 포기했소. 당신의 행복을 빌며 먼 길을 떠났지. 준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월양이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였지만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물러났답니다.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였지요. 준호를 기다리던 그녀에게 청혼한 이는 많았으나 그녀는 모두 거절했답니다. 다만 준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의 과부라 속인 것뿐이었지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월양을 바라보았지요. 아들이라고? 네, 이제 20살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지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라니, 자신의 핏줄이라니, 그는 가슴을 치며 울었지요. 이름이 뭐요? 준호라고 지었어요. 당신을 닮았으면 해서.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지요. 월양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답니다. 찻집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돌보지 못해. 준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돌보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지요.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운명이었을 뿐이에요. 월양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을까? 준호의 떨리는 질문에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았지요.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께해요. 이제는 영원히. 두 사람의 재회는 달콤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황감사의 부하가 보았지요. 황감사는 크게 노했답니다. 감히 그 계집이 다른 남자와 용서할 수 없다. 황감사의 눈에는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지요. 그는 준호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했고 그 어둠은 월양과 준호의 행복을 짓밟으려 했답니다. 그 약장수를 당장 내 앞에 끌어오라. 다음 날 관아에서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황감사는 재판을 열었고 준호는 그 앞에 끌려왔지요. 그의 양팔은 관노들이 붙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답니다. 어젯밤 심한 고문을 당한 흔적이었지요. 내 놈이 약장수 준호인가? 황감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지요. 준호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소이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소이까? 황감사는 비웃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맴돌았지요. 내 놈이 다른 마을에서 훔친 약재를 여기서 판다는 소문이 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었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직접 산에서 캐고 정당하게 구한 약재뿐입니다. 황감사는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지요. 감히 거짓을 말하느냐? 증인이 있다. 내 놈을 본 자들이 있어. 황감사는 미리 준비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감사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준호는 억울함에 몸을 떨었지만 황감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지요. 이자를 감옥에 가두라. 며칠 후 다시 신문하겠다. 준호는 그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그는 월양을 생각했지요. 겨우 찾은 사랑인데 이렇게 끝날 것인가?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답니다. 소식을 들은 월양은 황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황감사를 만나 준호의 무죄를 호소했지요. 흙투성이가 된 치마에 흐트러진 머리, 그 모습은 처절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호했답니다. 감사님, 그분은 결백합니다. 어찌 증거도 없이 이런 일을. 황감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월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리에 취한 듯 번들거렸지요. 증거, 내가 바로 증거다. 내 말이 곧 법이니라. 월양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준호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제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풀어주십시오. 황감사는 월양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길은 뱀처럼 차갑고 비열했지요. 월양은 그 손길에 몸을 떨었지만 준호를 생각하며 견뎠답니다. 좋다. 내 조건이 있다. 황감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월양의 귓가에 속삭였지요. 하룻밤만 나와 보내거라. 그러면 저 사내를 풀어주마. 월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황감사의 말은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지요.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어찌. 황감사는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승리의 기쁨이 번뜩였지요. 어떻게? 간단하지. 내 몸과 그자의 목숨을 바꾸는 거다. 내가 평생 지켜온 정절과 그자의 목숨,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월양은 황급히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고
눈앞은 어지러웠지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월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저 황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월양은 밤새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준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절을 버려야 했지요. 20년을 지켜온 순결, 그리고 준호에 대한 사랑을 저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인가요? 월양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촛불 앞에 앉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지요. 준호와의 첫 만남, 그와 나눈 사랑, 아들을 홀로 키운 세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재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답니다. 이대로 준호를 감옥에 두면 그는 결국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준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지요. 그날 밤 월양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비단 옷을 꺼내 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지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답니다. 준호 씨, 용서하세요. 월양은 황감사의 관사로 향했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이미 죽은 듯 했지요.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슬픔에 함께 울고 있는 듯 했지요. 관아의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황감사는 호화로운 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방 안에는 비단이 깔려 있었고 향내가 가득했지요. 그러나 월양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지옥처럼 보였답니다. 황감사는 월양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넘쳐났지요. 드디어 왔구나. 내 오랫동안 기다렸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약속하셨지요. 하룻밤 후에는 준호를 풀어주신다고. 황감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래, 약속한 대로 하마. 자, 이리 오거라. 월양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리 달아나 있었지요. 준호와 함께했던 그 초당에서의 밤, 그때의 행복한 기억만을 붙잡으며 그녀는 황감사에게 다가갔답니다. 관사의 문이 닫히고 월양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정절, 그리고 그녀의 영혼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황감사의 욕망은 더욱 커져갔지요. 그는 짐승처럼 월양의 몸을 탐했고 그녀는 그저 눈을 감은 채 견뎌냈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지요. 그저 준호가 풀려나기를, 그가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었답니다. 아, 이리 고운 몸을 20년이나 숨겨두었다니. 황감사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월양은 그저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녀의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영혼은 멀리 달아나 있었지요. 준호와 함께했던 그날 밤 초당에서의 달콤했던 기억만을 떠올리며 그녀는 그 시간을 견뎠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황감사는 약속대로 준호를 풀어주었지요. 그러나 월양은 준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모든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월양은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고 또 씻었지만 그 더러움은 씻겨지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준호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지요.
어찌 이 몸으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월양은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마을을 떠났지요.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별합니다. 나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예전의 나로 남아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밤중에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지고 간 것은 몇 벌의 옷과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지요. 그녀의 가슴에는 준호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답니다. 준호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곧바로 월양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오직 작은 편지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며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지요. 편지를 읽은 준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왜 갑자기 월양이 떠난 것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답니다. 월양아, 어찌 이럴 수가. 준호는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월양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부엌에는 아침을 준비하다 만 흔적이 있었고 방에는 그녀의 옷가지가 반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떠난 것이 분명했지요.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월양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그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월양을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주막에서 두 사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들었나? 월양 씨가 황감사와 하룻밤을 보내고 준호를 구했다더군.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니. 과부가 정절을 지킨다더니 결국은. 두 사내는 키득거리며 웃었지만 준호에게는 그 말이 천둥처럼 들렸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그의 귀를 의심했답니다. 월양이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이럴 수가. 월양아. 준호는 주막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월양이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월양아, 어찌 그런 희생을. 준호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황감사를 찾아갔지요. 그러나 관아의 문지기들은 그를 막아섰답니다. 이놈, 어디서 감히. 물러가지 않으면 다시 옥에 가둘 것이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섰지요. 그는 월양을 찾아 나설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찾고 말 거야. 준호는 그날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방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오직 월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지요. 그는 근처 마을부터 시작해 점점 더 먼 곳으로 발길을 옮겼답니다. 준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발바닥이 터지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월양의 흔적을 찾았지요. 그가 지나는 마을마다 그는 월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답니다. 키가 조금 작고 눈빛이 맑은 여인입니다. 나이는 40이 조금 넘었고 얼굴은 둥근 편이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지요. 월양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답니다. 준호는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고 말 테다. 세월이 흘러 겨울이 왔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지요. 준호의 머리카락은 더욱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젊은 약장수가 아니라 세월에 찌든 노인처럼 보였지요. 젊은이, 왜 그리 힘들게 길을 떠나시오? 어느 날 준호는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깊은 산중에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었지요. 준호는 노인에게 월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만남, 이별, 그리고 재회와 이별의 슬픈 이야기를 모두 말했지요. 참으로 애틋한 사연이구려. 내가 도움이 될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몇 달 전 강원도 어느 암자의 한 여인이 의탁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 여인의 모습이 당신이 말한 월양과 비슷하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한다 하더군. 준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찾은 단서였지요. 어느 암자입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노인은 암자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었고 준호는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드디어 월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답니다. 기다려요, 월양. 이제 곧 만날 수 있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때로는 비를 맞으며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는 오직 월양을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지요. 그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월양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녀를 위로해야 할지, 그 모든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강원도의 깊은 산속, 준호는 마침내 노인이 말한 암자를 찾아냈습니다. 높은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지요. 돌계단을 올라 준호는 암자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작은 암자였지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암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니신지요? 나이 지긋한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스님이었지요. 준호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곳에 월양이라는 여인이 계신지요? 스님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그대가 준호인가 보구려. 월양이 말한 사람 같소?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월양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쁨과 설렘으로 몸을 떨었답니다. 그녀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부처님 앞에서 그대를 위해 기도하였소. 그대의 안녕과 행복을 빌며.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스님은 준호를 암자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연못과 샘이 있었지요. 저기 있소. 항상 저 샘가에서 물을 길어오지요. 준호는 스님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지요. 월양은 샘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조금 짧아졌고 얼굴은 더 창백해졌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아름다웠지요. 그녀는 이제 승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답니다. 월양아. 준호의 목소리에 월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지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물동이를 들고 있던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 물동이가 땅에 떨어졌지요. 물이 그녀의 발치에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월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지요. 드디어 찾았소.
내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준호는 말없이 다가가 월양을 품에 안았지요. 처음에는 월양이 몸을 굳히고 있었지만 곧 그녀도 준호의 품에 안겼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품에서 엉엉 울었지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가슴이 아프도록 울었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일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월양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소.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제 탓이에요. 당신을 만나게 해서, 황감사의 눈에 띄게 해서. 아니요. 내 탓이요. 내가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소. 월양은 준호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감사의 그날이 내 인생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당신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지요. 준호는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용서할 수 없어. 황감사의 짓을 이젠 내가 아닌 내가 갚아줄 차례야. 준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지요. 그는 황감사에게 분노했고 그 분노는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답니다. 월양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라니, 하지만 그는 권력자이고 우리는. 두려워 마시오. 내 반드시 그 자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오. 준호는 월양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켰지요. 함께 돌아가시오. 우리 아들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 월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요.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소. 당신은 내 아내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소. 준호의 단호한 눈빛에 월양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들은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함께 가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준호와 월양은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지요. 월양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렸지만 준호의 도움으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준호는 다시 약방을 열었고 월양은 집안일을 돌보았지요. 그러나 준호의 마음속에는 항상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황감사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지요. 어느 날 준호는 황감사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황감사의 취향이 어떤지 알고 싶소. 아이고, 그 양반은 여자라면 못 참지요. 특히 새로운 여인에 환장한답니다. 얼마 전에는 사또의 부인을 넘보다 들킬 뻔했다고 하더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먼저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멀리 남쪽에서 온 여인이 있는데 밤마다 사내를 미치게 만드는 비법을 가졌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여인의 비법을 맛본 남자는 하룻밤을 천년처럼 느낀다더군. 정말? 그런 여인이 어디 있다던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황감사의 귀에도 곧 그 소문이 들어갔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에 귀가 밝았지요. 그런 여인이 있다고? 어서 데려오너라. 황감사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지요. 그는 점점 초조해졌답니다. 매일 밤 여인들을 불러들였지만 그 특별한 여인은 찾을 수 없었지요. 준호는 다음 단계로 사또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마을의 실질적인 지도자였고 그의 부인은 현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사또의 부인은 평소 황감사의 행실에 분노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남편인 사또는 황감사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황감사의 음흉한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부인께 청이 있습니다. 황감사의 악행을 끝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자신과 월양의 이야기를 사또의 부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동정심을 느꼈고 특히 월양이 겪은 일에 분노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끔찍하군요. 사또의 부인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소. 내 돕겠소. 그자의 악행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소. 준호와 사또의 부인은 함께 계략을 짰지요. 사또의 부인은 황감사에게 몰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소 황감사가 자신을 넘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대가 찾는 여인을 알고 있소. 내 남편이 없는 내일 밤 그대를 기다리겠소. 편지를 받은 황감사는 크게 기뻐했지요. 그는 다음날 밤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사또의 부인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준호와 사또는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또는 마을을 떠난 척하고 집 근처에 숨어 있을 것이었고 준호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관리들도 함께 대기하기로 했지요. 그날 밤 황감사는 몰래 사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선물을 들고 왔지요.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사또의 부인은 그를 은밀히 맞이했지요.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기로운 향수를 뿌리고 있었답니다. 황감사는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었지요. 들어오세요. 그 여인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황감사는 술에 취해 있었고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지요. 그는 사또의 부인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기다릴 것 없소. 당신도 충분히 아름다우니. 황감사는 갑자기 사또의 부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사또의 부인은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사또가 들어왔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이놈이 감히 내 아내를 범하려 했느냐. 사또는 크게 노했고 미리 준비해둔 관리들이 황감사를 체포했지요. 황감사는 당황하여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이것은 오해요. 부인이 나를 유혹했소. 사또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라. 내 죄상은 이미 모두 드러났다. 준호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지요. 황감사님, 우리가 또 만났군요. 황감사는 준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준호의 계략임을 눈치챘지요. 내 놈이 이 모든 것을 꾸몄구나.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감사님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신 것이요. 황감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파면되었고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렸지요. 온갖 망신을 당한 끝에 그는 마을에서 추방되었답니다. 이제 그는 거지 신세가 되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사필귀정이로다.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황감사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준호는 사또에게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악인을 벌하는 것은 내 의무요. 이제 편히 살길 바라오. 준호는 월양에게 돌아가 모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지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황감사가 마을에서 쫓겨난 후 평화가 찾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압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새로운 감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사또가 마을을 잘 다스렸답니다. 월양과 준호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를 마친 준호가 돌아왔답니다. 그는 어머니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월양과 준호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월양은 아들을 보자 벌떡 일어나 그를 끌어안았지요. 준호야, 돌아왔구나. 준호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았지요.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분은, 월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준호야, 이분이 내 아버지시란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보았지요. 아버지라고요? 준호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다. 너를 찾지 못해 미안하구나. 준호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준호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지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준호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한 것이지요. 월양은 아들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훌륭히 키워주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드디어 하나가 된 가족이었지요.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 월양과 준호는 뒤늦은 혼례를 올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처음에는 월양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희생과 정절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례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는 새 관복을 입고 혼례를 지켜보았지요. 이제야 진정한 부부가 되었구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답니다. 월양은 여전히 가끔 악몽에 시달렸지만 준호의 따뜻한 품은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지요. 그는 밤마다 그녀를 안아주며 사랑의 말을 속삭였답니다. 사랑하오, 월양.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준호 씨. 두 사람의 사랑은 20년의 세월과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답니다. 준호는 밤마다 월양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지요. 사랑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이더이다. 우리는 이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초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준호는 한양에서 벼슬을 얻어 가끔 고향을 찾아왔고, 준호는 마을에 약방을 열어 많은 사람을 도왔지요. 월양은 여전히 노란 국화를 가꾸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들의 집 마당에는 항상 노란 국화가 피어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월양의 물음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월양을 위해 약차를 다렸고 월양은 매일 저녁 준호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노란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두 사람 모두 몸이 불편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지요. 준호 씨, 기억나세요? 그날 밤 초당에서. 그럼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소. 그들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의 빛이 반짝였지요. 결국 사필기정이라 하였던가요? 욕망과 권력으로 타인을 짓밟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진실한 사랑과 정절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법이라 하였사옵니다. 황감사는 추방된 후 거지 신세가 되어 마을을 떠돌았다 하지요. 몸은 병들고 정신은 흐려져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생을 마감했다 하옵니다. 반면 월양과 준호는 오랜 세월의 이별과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지요. 그들의 아들 준호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부모의 사랑을 본받아 정의롭게 살았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였지요. 준호 씨,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월양의 물음에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럼요. 내 늘 당신을 찾으리라 마음먹었으니까요.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찾아내리라 다짐했답니다. 월양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따뜻함만은 변함없었지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다시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노란 국화가 흔들리고 있었고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답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지요.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어른들은 그들의 인내와 희생을 존경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질까요? 월양의 물음에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오.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남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리라 믿소. 세월이 흘러 준호와 월양은 모두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그들이 심은 노란 국화는 해마다 피어났고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했답니다. 마을 어귀에는 두 사람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사랑을 찾는 젊은이들이 그곳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빛났지요. 정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 하였으니 서로를 지켜주는 참된 사랑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옵니다. 세상의 욕망과 권력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진실한 사랑과 정의는 영원히 남는 법이지요. 그리하여 월양과 준호는 긴 세월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으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빛날 것이라 하였지요. 사랑은 참으로 강하여 죽음보다 강하고 정절은 참으로 귀하여 금보다 값지다 하였사옵니다. 월양과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마치는 노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그를 둘러싼 젊은이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이렇게 찬란한 여름밤, 초당집 여인과 땀에 젖은 약장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참된 의미와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 주지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마음에도 노란 국화가 피어나길 바라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오입니다.